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판결 내릴 준비해 주시고요.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금태섭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잠기셨어요. 일 많이 하셨습니까, 노 변호사님? 어제 좀 음주를 하느라고. 아니, 저 일가 친척들 모여서 뭐 좀 일도 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네, 저희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또 여행 가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특별히 할 게 없었습니다. 아유, 평화롭게 보내셨네요, 그러면. 네네. 금 변호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희도 원래 명절에 제사도 안 지내고 좀 간략하게 보냈어요. 전 근데 다른 것보다 제 생일까지 겹쳐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정신이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사실은 근데 명절 후에 두 분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평화롭게 보내셨지만 명절 후에 이혼 건수가 는다 이런 뉴스 매해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매해 나오죠. 진짜예요? 일단 상담 건수는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은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상담 좀 하고 싶다는 문의가 한두 건씩은 꼭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금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예, 아까 뭐 평화롭게 지냈다고 하셨는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그 서로 다른 집안이 모이니까 문화 차이로 명절 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담해본 사례 보면 시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며느리한테 옷을 입혀주게 한다거나 뭐 발톱까지 깎아주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당연히 제가 이건 무조건 이혼 사유다 그랬는데 그 명절 지나면서 그런 거를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인이 안 계셨나 보죠? 왜 며느리에게? 부인도 계신데 이게 본인은 그냥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뭐 손이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더라도 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왜?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명절 때 저는 좀 사다 드셨으면 좋겠어요. 전 부치기. 네, 전 때문에 많이 싸우는. 그게 더 맛있죠, 근데. 노 변호사님은 기억나는 사례 없으세요? 저는 뭐 그 40대 남성분이 한번 지난번 설이었나 추석이었나 끝나고 오셔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뭐 마누라는 뭐 그 마누라라는 표현은 이제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고. 근데 우리 그 부인 되는 사람은 이제 도대체가 시댁에 대한 이 충성심이 없다. 우리 애들은 또 뭐 자기네끼리만 논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셨는데 더 큰 것들은 약간 이제 그 집안끼리 모여서 종중 뭐 싸움이라든가 뭐 상속 지분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많았습니다. 싸움 나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서로 이제 그 바깥 사람 안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다 보니까 이해득실을 따지는 과정 중에서 조금 분란이 좀 일어났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명절 직후의 이혼 건수가 전달보다 39.3%까지 이렇게까지 많게는 증가를 한다 그래요. 특히 요새는 이제 며느리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남편들이 처가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도 장모님하고 갈등이 진짜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장모 사위 갈등? 네네. 금 변호사님 이런 케이스 많이 보셨어요? 저는 아닙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분명히 사랑하신답니다. 여긴 아닙니다. 혹시 뉴스쇼 청취자분들 중에도 지금 명절 보내고 이거 이혼해야 돼, 참아야 돼 이러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서로 배려하자 이런 상투적인 조언 말고 어떤 법률적으로 실제적인 조언을 좀 이런 분들께 해주신다면? 제가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게요. 소송에서 이기려면 그 제대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적절하게 제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혼까지 안 가고 잘 평화롭게 넘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기로 만약에 결심했다면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그리고 나는 잘했다는 그런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증거 좀 수집해 주세요. 그냥 막무가내로 오셔서 이혼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정말로 이혼을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는 전쟁이다. 그렇죠. 증거, 사소한 거라도. 금 변호사님.
네,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자료 반드시 모으셔야 되고요. 저는 상담하러 오면 상담까지 왔으면 이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와서 뭐 이미 거기까지 왔으면 그런데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분명히 자료를 모아서 결심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이분들 역시 법조인 맞네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세요가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세요. 이런 답이. 예, 증거를 수집할 자신 있으신 분들 이혼 고민하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평화롭게 잘 사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명절 이야기, 명절 이혼 얘기 우리 고민을 좀 해봤고 오늘 주제로 좀 들어가 보죠. 오늘 재판에 올릴 현안도 명절과 관련된 건데요. 이번 추석에도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명절 상여금, 다시 말해서 명절 보너스, 비정규직에게는 안 줘도 된다는 최근의 법원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말해서 명절 상여금의 비정규직 차별 정당한가 부당한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잘 쳤죠. 네. 나날이 연습하면 잘하실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소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의견을 보내주시는 건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려 있습니다. 금태섭 변호사 말이 맞다. 공감한다 하시면 금변. 노영희 변호사 말이 맞다. 공감한다 하시면 노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밖에서 계속 집계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내려진 법원 판결을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강원랜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정규직에게만 추석, 설 상여금 보너스를 주느냐. 우리에게도 달라. 비정규직에게만 안 주는 건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제일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다 시정을 요청한 거죠, 노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진노위에 요청해서 그 근로자들이 이겼고 그다음에 중노위에서 또 한번 똑같은 결론이 나왔었죠. 예.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선 다 근로자 손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반전이 법원에서 벌어진 겁니까, 금 변호사님? 예, 법원은 정규직 노동자와 그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업무의 범위와 능력, 뭐 근속연수 이런 것이 다르니까 그걸 고려해서 명절 상여금을 정규직에게만 주는 것이 합리적인 그 차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어허.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 변호사님은 명절 상여금의 비정규직 차별 부당하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재판에서 승소율이 꽤 좋은 편인데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제 사고방식이 같다는 겁니다. 의뢰인들이 그걸 알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법원이 왜 정당한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금 변호사님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뭔가요? 예, 그 법원에서는 이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정규직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2012년 8월서부터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 카지노 딜러들한테 명절 상여금을 안 준 사건인데요. 카지노 딜러, 비정규직. 카지노 딜러. 예. 근데 이 법원에서는 이 카지노 딜러들이 2년 정도 그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들 2년 있다가 됐으니까 정규직이 된 사람은 오래 근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상여금을 준고 아직 얼마 안 된 비정규직한테는 안 주는 게 맞다는 것인데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이 근속연수가 짧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속연수가 짧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안 주는 것은 이중으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비정규직은 사실 2년밖에 못 해요. 그렇죠. 넘으면 정규직이 다 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 2년이라고 정해놓고선 근속연수가 2년밖에 안 됐으니 차별해도 된다라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는 거죠. 예, 법에서는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했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했을 때 동일하게 처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월급이나 상여금에서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들은 이 카지노 딜러를 하고 다른 분들은 무슨 경비원을 했다거나 경비원들이 뭐 야간에 근무를 해서 그에 따른 수당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짧게 근무했으니까 이 상여금을 안 준다는 것은 명목이 그럴 뿐이지 사실상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속 연수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 이건 안 된다. 자,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추석인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섭섭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논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과연 합리적으로 차별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있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합리적 이유. 그렇죠. 여기서 그 회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기준이 합리적인지, 그런 관행이 형성되게 된 과정이 타당한지, 현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근속 연수나 이런 것만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그 많은 공기업이나 교직원 혹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 차별 중 하나가 호봉제 아니겠습니까? 호봉제죠. 호봉제는 1년이나 6개월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건데 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일하면 돈을 많이 받는 거죠. 대부분의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이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결국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속 연수에 따라서만 월급을 차등 지급하는 게 호봉제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차별, 이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과연 왜 호봉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뜻인가? 이것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봉제도 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다 차별 아니냐, 금 변호사님? 아니, 정규직은 호봉제가 예를 들어서 10년 근속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고 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일 열심히 하면 10년 후에 나도 저만큼 받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은 2년 후에 계약을 못하면 끝이에요. 사실상 2년 지나면 해고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못하는 겁니다. 참으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규직이 된 사람은 그 호봉제에 따라서 점차 월급이 올라가는데 나는 그것도 보장이 안 되고, 근데 다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부담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연성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끝에 가면은 호봉제에 따라서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고 2년 있으면 그만둘 수가 있거든요. 그럼 비정규직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훨씬 유리한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이 월급을 적게 받는데 사실상 합리적으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희생이 있으니까 그걸 더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더 줘야 되는 게 맞다. 자, 유 변호사님 웃고 계세요. 아니, 너무 이상주의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무 이상형입니까? 아니, 너무 좋죠. 더 많이 주면. 누구는 안 주고 싶겠습니까? 더 많이 주고 서로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임시직이고 조금만 고생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국가 경쟁력이 너무 낮아지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만 해도 전체 그 노동시장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기업이 힘들다는 거죠.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복지 정책이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무조건 각계 차오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펼치게 되면 궁극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사실은 국민 전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채용하라고 하면서 부담을 자꾸 주게 되면 기업에서는 채용 자체를 꺼리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간섭을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국민들과 합의를 거쳐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따르도록 한 것이 바로 이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합리적 차별. 이런 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차별의 기준을 최소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그 소위 기간제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넉넉해서 다 주면 좋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전제를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지금 두신 건데 청취자 의견 막 들어옵니다. 8672님은 비정규직이 투명인간입니까? 비인간이 아니고 비정규직일 뿐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하셨고, 반면에 3315님은 개별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또 법적으로 볼 때는 차별이 정당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증인 한 명을 좀 올려요. 라디오 재판정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증인 연결을 합니다. 둘 다 헤드폰 좀 두 분 다 껴주시고요. 이분은요. 중학교 영어 강사입니다. 정규직 교사와는 다른 비정규직 강사인데요.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중학교에서 하고 계시는 정민정 씨 연결이 돼 있나요? 나와 계십니까? 네, 정민정입니다. 선생님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저는 1997년부터 13개 중학교에서 13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고요. 2010년부터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고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에서 각 2년씩 총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19년간 그럼 비정규직 교사를 하신 거네요? 네. 예, 그게 그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들 하는 일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과의 업무는 동일하고요.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을 맡지 않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일선의 학교에서 그러니까 정규직 선생님들이 하는 일하고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차이가 없는데도 명절 상여금 한 번도 받은 적 없으십니까? 예. 제가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할 때는 기본급의 60% 약 100만 원 가량을 명절 휴가비로 받았지만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일하면서 모든 공무원과 교원이 받고 있는 급식비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고 차별받고 있는 수당을 요구할 때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임금은 몇 년째 동결 중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13년간은 그래도 받긴 받으셨네요. 명절 상여금을. 네. 예, 근데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활동한 이후부터는 한 번도 못 받으셨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예. 혹시 두 분 변호사님들 이 증인분께 질문들이 하실 것 있으십니까?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 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그 교사가 자꾸 변경되는 그런 그 교육적인 측면을 떠나서 학교 재단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많이 쓰는 것이 이득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줄 여유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명절 상여금이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면 학교가 정말로 상황이 되게 어려워서 뭐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 영어회화 전문 강사까지는 못 간 건 아닌가요? 선생님?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업무가 동일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담임을 맡지 않아서 차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담임을 맡지 않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선 동료 교사 선생님들께 저희들이 가족수당이나 교통비 지급 등의 처우수단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니 깜짝 놀라셨고 1년 일한 사람이나 10년 일한 사람 모두가 월급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리니 도무지 믿기지 않으시는지 행정실 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억울하다는 지금 말씀이세요. 19년 된 비정규직 강사, 지금은 강사시고 기간제 교사도 하셨던 정민정 씨, 오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사용법에 의하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4년을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고 또한 교육부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4년 후에는 반드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같은 사람이 같은 학교에 7년째 근무를 해도 무기계약직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며. 알겠습니다. 오늘 그거는 이제 오늘 재판의 논점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기회가 되셨을 때 꼭 좀 말씀하고 싶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민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예, 중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강사 한 분을 지금 연결을 해봤어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똑같은 일을 19년째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보너스를 못 받느냐? 사실 그게 어려운 문제죠. 저희 올케도 이분하고 똑같은 직업을 갖고 계시고. 그래요? 영어 전문 회화 강사.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10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에 방학 때 당연히 돈 안 받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수당 뭐 교통비 이런 거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힘들죠. 그리고 말이 안 되고 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시간 강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학교에 가보면 학생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한 반에 70명 정도 또 19반까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당연히 교사가 많이 필요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와서는 지금 보면 학급수가 10개도 당연히 안 되고 또 학생 수도 많아봤자 30명 내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사를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사실은 적어졌는데 교사로서 지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이 고학력 고인력들을 그러면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임용 못 받는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교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비정규직 강사 선생님 제도인 것이고 이 우리나라 그 교육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타협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더 요구가 많아지면
학교에서는 아마도 비정규직 강사 선생님마저도 안 뽑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본처럼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 많이 힘든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게 합리적 차별이 있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그렇죠, 거다. 자, 금 변호사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세요. 예, 그 노 변호사님께서 이 기간제법에 대해서 그 입법 취지에 관해서 저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이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차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어렵고 또 이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또 고용이 이제 학교도 학생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해서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이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하. 하지만 비정규직도 똑같은 일을 할 때는 정규직과 같이 처우해 주라는 겁니다. 비정규직은 2년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2년밖에 보장이 안 된 대신 최소한 명절 상여금을 포함해서 이 돈 받는 거나 처우를 정규직과 같이 해달라. 그것이 이 법의 취지이고 그런 취지에서 그 진호위, 중노위의 결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은 정규직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비정규직이란 걸 이렇게 뽑기 시작했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안 되더라도 처우는 갖게 해달라는 그렇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비정규직이라면 처우라도 보너스라도 명절 보너스라도 좀 같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청취자 문자 좀 소개할게요. 카톡으로 멋진 지수님이라는 분이 근로계약서상 이미 상여금 관련 항목이 기재돼 있고 임금 계약 내용을 근거로 기업 고정 비용이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직이라도 상여금 지급해야 됩니다 하셨고요. 반면에 0117님은 비정규직 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죠. 어렵게 고생해서 정규직된 보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면서 이분은 합리적 차별에 동의한다라는 분. 그리고 영어 그 강사분에 대해서는 또 선생님들이 지금 문자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보죠. 그러니까 3029님. 아마 영어 전문 강사로 전환하신 그분은 일반 교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너스가 적은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 보너스, 명절 보너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정당한가 부당한가 여러분의 의견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저는 금 변호사님 쪽으로 아주 확 몰릴 줄 알았는데 그래 노 변호사님 이름도 꽤 많이 보이네요 댓글에. 여러분 이게 법정입니다. 법정. 여러분이 법정의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이 경우에 어떻게 판결하시겠는가를 지금 집중적으로 30초 안에 보내주십시오. 명절 끝나자마자 우리가 돈 얘기하니까 좀 우울해요. 결국은 비정규직, 정규직 없고 차별 없고 정말 모두가 다 잘 살 만큼 경제가 풍요롭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전처럼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들죠.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결혼 문제하고 취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비정규직 자리조차도 못 구하는 젊은이들도 요새 너무 많고요. 암울한 현실. 자, 여러분들 의견 정리하셨나요? 밖에 집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1580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인건비를 교육청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이분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니까 비정규직 강사들한테도 보너스를 줘야 될 만큼 여유가 있지 않느냐,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자도 두고 오고 있는데요. 자. 최종 집계인가요? 최종 집계입니까? 두 분의 최종 집계 나왔습니다. 추석 상여금, 명절 상여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정당한가 부당한가? 여러분의 판결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판결은 비정규직 상여금 차별 부당하다가 73%로 금 변호사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팽팽하다고 했는데 확 몰렸네요, 이번에도. 그런데 사실은 노 변호사님 굉장히 착한 분이세요. 다음번엔 제가 인기 없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신데 법원의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집중하신 거죠? 네, 저는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일희일비하거나 여론에 휘둘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법이라고 하는 건 최후의 보류의 수단이기 때문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정규직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저도 비정규직이었다니까요. 금 변호사님 최후 변론해 주세요.
예, 이게 뭐 경제 상황 때문에 어렵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아서 정규직이 되려고 노력하고 예. 또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이런 모습은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예. 뭐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다 같은 처우를 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노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저도 모두가 마찬가지 의견일 겁니다. 오늘 추석 끝내고 바쁘신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